이번에 소개할 작업은 작가가 아닌 3자로서 작가가 제시하는 작업을 객관적으로 보는 3인칭 분석을 넘어서 스스로 자발성을 확보하고 호기심을 발동하고 상상력에 노리는 어떤 마음들을 대비추는지 3자의 1인칭을 분석하는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된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집을 만드는 창작 출판 기획에서 3인칭 분석 방법과 1인칭 분석 방법을 확인했는데요. 3인칭 분석은 공자가 양 선생님에게서 곡수지위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서 곡수지위인이란 3인칭 분석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곡은 음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악기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그래서 감각에 드러나는 것을 곡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미술이나 연극에 적용한다 해도 동일하게 그 자극들이 어떻게 감각에 드러나는가라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의 작업에 확대 적용될 수 있고요. 수는 그 감각의 드러남이 따르는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스스로 그러하는 규칙은 임의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확인하려고 했던 지는 창작자의 의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곡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고 어떤 창작자가 만들어낸 소리이기 때문에 그 곡의 드러남에 스스로 그러하는 규칙에 거스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작자의 의지이고, 수와 지의 관계를 분명하게 갈등 관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 지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수지 갈등이 모든 창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놀라움은 그 다음 지를 넘어서 사람함의 과정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명의 뜻을 따라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연에 부여하는 창작을 통하여 작품도 만들지만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스스로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요셉 보이스가 사회를 조형하는 모든 사람은 작가라고 열린 작가 개념을 찾아냈는데, 그보다 2500년 전에 수지 갈등을 해결하고 작업을 만들고 나아가 그 창작을 통해서 스스로를 사람으로 만든다는 공자의 논리는 시대를 앞서는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작 출판에서 확인한 1인칭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창작 과정을 호기심, 수지 갈등, 뒤틀기, 실천, 종합, 호수뒤 실종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서는 기자라는 한자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분해해서 보면 클 때자와 가능할 가자인데요. 어떤 큰 것이 가능한 단어말이 묘한 의미를 올려줍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넘어서 주체의 의지가 그 대상과 연결되면서 멀고 큰 것이 드러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호기심은 그동안 꽤 익숙해서 잠들어 있던 심적 능력들을 깨우고 스스로 상상하는 자발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호기심에는 어김없이 수지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요. 자연과 문화가 요구하는 규칙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갈등이 단순한 자극이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 무언가 큰 것과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호기심을 만듭니다. 그 호기심 속에 어김없이 수지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수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견디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현실에서 가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현실에서 제약받지 않는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발밑을 받치던 토대일 수 있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규칙도 무시하고 상식의 관성을 깨트리고 모든 사고 금지를 풀어버립니다. 그 상상력의 자유를 통해서
수지 갈등을 뒤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작업이라는 매듭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상으로 구축된 뒤틀기는 구체화하여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현실로 가지고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상의 양력을 연결하는 실천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에는 기술적으로 상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학적 가능성과 역사 문화적인 경험 속에서 구축된 사회에 가지고 오기 위하여 사회적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진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촉발하고 어떻게 마음의 능력들이 활력을 얻는 쾌감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미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뒤틀기 자체에서 현실과 가상을 함께 섞어 두었기 때문에 이 실천 과정에는 다중공간과 다중시간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다공다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합입니다. 각 개인인 작가가 만들어낸 개별성의 보편성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대비쳐 보고 되새겨 보는 과정에서 누구나에게나 요청할 수 있는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공자에 있어서 사람함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작 출판에서는 작가 스스로를 분석하는 1인칭 분석과 작업을 보는 관객의 3인칭 분석이 협력해서 작가들의 작품집을 만들었다면 스튜디오 25-9 기획에서는 3자 입장의 질문자가 3인칭 분석을 포함하면서 1인칭 분석을 시도하는 상상력의 놀이를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자극을 수용하는 1인칭은 자극의 객관적 성질도 확인하지만 감각기관의 형식과 자신의 조형 능력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발성을 드러낸 호기심은 마음의 능력들을 대비쳐보는 상상력의 놀이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상상력의 놀이가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 하나도 창작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미술이 전하는 메시지는 천재나 대작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 각자가 관객마저도 스스로를 주체로 확보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발동하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체가 되고 자기의 마음의 능력들을 발동하는 것, 그리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것 속에 아름다움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들의 첫 출발점을 만든 작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002년 4월 17일 독일 상트 잉베르트에 폐쇄된 면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시였는데요. 10년의 미술대학을 끝내면서 스스로 작가라고 주장하는 전시였고요. 자발적으로 기대어 함께 만드는 능연 미술이라는 생각을 정립한 전시였습니다. 전시장에 다가서게 되면 5m 높이에 7m 넓이 정도가 되는 사각형 빛이 쏘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관객은 전시라는 관행 때문에 비춰지는 빔 프로젝트 사각형을 보면서 언제 작가가 만든 아름다운 대상이 비춰질지 기대하고 수동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말레비치의 사각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망점의 뚫림들을 보면서 음악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동굴 속 그리고 어머님의 자궁 속과 같은 연화 콤플렉스의 상태에 있으며 자연과 함께 되는 침잠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터부를 깨트리고 빛 속으로 들어서는 능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음에서 없음까지 이어지는 한쪽으로 방향 지어져 있는 빛 안으로 들어서고
그 빛은 공간을 평면으로 압축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드러나지 않는 빛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그림자와 세상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우화에 제시된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보던 사람이 이 빛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과정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컴페어지오라고 얘기하는 개종의 순간과 비슷합니다. 빛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면 눈을 찌르는 눈부심 때문에 시각이 촉각화되고요. 그 빛의 근원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눈앞에는 흑점이 생깁니다. 이 흑점에 대해서 매력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쿠자누스라는 사람인데요. 태양을 찾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면 눈앞에 흑점이 생기는데 이 흑점이 그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대립자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뉘어진 빛의 피라미드를 건너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카메라 앞 지점에 이르게 되면 기계의 눈으로 포착되어서 과장되어서 앞으로 던져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와 기술 복제되어 그림으로 쏘아지는 나가 분열하는 자기 분열의 상태이고 거울 효과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반응은 각 관객의 자기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나르시시즘을 충분하게 발전시킨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 취해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잘 발전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 크게 노출된 자기 모습에 놀라서 얼른 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에 다가서려는 순간 그림은 사라지고 나르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찾아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연출됩니다. 그림자와 그림을 드러내는 빛 속에서 어느 사람은 떨어져서 보고 어느 사람은 빛을 가려서 그림자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꺼내 보입니다. 또 어느 사람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붙잡아 보려고 뛰어다니게 됩니다. 아이를 아는 아빠가 카메라 앞에 서고 엄마는 빛 속에서 그림자로 아이를 애무하는 놀이들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작가가 이 작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가오는 모든 관객들이 각자에게 새로운 작업이고요. 스스로의 상상력과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떤 주체로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이 만들어지고 모두 다가 함께 하는 놀이가 벌어질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부처의 기본 생각은 모든 것이 기대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제법 무아라는 생각으로 해탈을 찾았지만 유식불교에 와서는 그것을 다시 소연과 능연으로 나누고 있고 스스로를 주체로 만들기 위해 자발성이 필요하고 그 자발적으로 기대어 함께 일어나는 능연을 창작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누어진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연미술은 하나의 갈등을 만듭니다. 작가도 능연하지만 관객도 능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연미술이 만들어내는 갈등들을 작업하게 되었었는데요. 전시장을 깨끗이 비우고 벽에 너를 만나라라고 쓰고 다가온 관객들이 스스로를 만나는지 그 관객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전시장에 나는 전시를 본다고 써서 전시하고 그것을 보는 관객도 기록하고 그 전시에 함께 참가했던 모든 작가의 작업을 하나하나 보고 분석하고 어떻게 작업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관객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해서 CD-롬을 만들어서 각 작가들에게 선물을 한 선물로서의 미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능연의 갈등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데요. 내가 능연하여 작업하면서도 관객이
관객이 와서 능연할 수 있는 빈틈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요. 모두 다가 능연하기 위한 기획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공간, 감각과 의미를 연결하는 조형을 시도하는 문자금, 작업을 담아내는 공간을 만드는 아시바 미술관, 최고나 정상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다다르다 기획, 그리고 각자가 목적인 목적들의 나라 등의 기획들을 시도했고, 능연의 갈등은 스스로 상상하라는 모토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 스튜디오 25-9에서는 3자의 1인칭 비판을 작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